머니왕 일부 어서 오십시오. 꽃피는 여의도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부 시간에서는요, 우리 MTNW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위원님과 함께 시장 다채롭게 조명해보고 또 여러분 다음 주에 있어서, 그러니까 4월이죠. 4월 달에 수익에 있어서 좀 함께 계획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잘 경험해 보시고 또 함께 수익에 있어서 시나리오 작성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먼저 한 주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어떤 종목에서 움직임이 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요. 자이그를 보십시오. 쭉쭉 올라가서요. 세 자릿수가 넘게 한 주 동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이글 쪽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자마자 계속해서 이 상승 신호가 포착이 되고 쭉쭉 오름세에 추이 가져갔네요. 한 주 동안 105% 넘게 상승률 보였습니다. 이어서 중앙 D&M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주 동안 움직임이 굉장히 컸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목요일 꽤나 큰 상승세가 집계가 되면서 어제 고점 라인 4,025원까지 올랐던 부분도 그려집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RF세미입니다. 이 종목이 사실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매수세가 몰렸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전부터 쭉쭉쭉 오르다가 금요일 날 확실하게 상한가로 안착하는 모습으로 이번 주 움직임 70% 넘게 가져갔습니다. 더불어서 살펴볼 종목 EM플러스 확인을 해보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월요일 날 상한가, 더불어서 수요일 날 상한가 추가적으로 만들었고요. 목요일 날 고점 12,98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과연 EM플러스의 향방은 또 어떻게 될지 잠시 후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올랐던 종목 바로 미래반도체입니다. 요즘 반도체 들어간 종목들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역시나 오름 추세 탔던 한 주를 보냈고요. 60% 넘게 한 주간 수익 상승권 그려갔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셨을까요? 4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어떤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또 든든한 한 달을 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좀 조명해 볼 테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4월에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 고민되신다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1786-1022번, 01786-1023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세요. 임광빈 위원과 함께 고민해보고 또 최적의 솔루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잠시 후 임광빈 위원과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11시 10분경부터 무료 방송이 펼쳐집니다. 자, 요즘에 가는 종목이 가는 가운데 이 신고가 종목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광빈 위원께서도 주목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반도체라든지 포스코 ICT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에 있어서 신고가 행렬이 기대가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도 준비해 주셨을까요? 잠시 후 무료 방송 여러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민되는 종목은 연락 주시길 바라면서 임광빈 위원의 뷰로 살펴보는 이 4월의 시장 또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임광빈 위원 나와주셨고요. 또 4월의 첫날이니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지 않나요? 벌써 2분기 시작이에요. 그렇네요. 4월 달이네요. 네.
여기 여의도 지금 4년 만에 여의도 벚꽃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식시장도 1년 6개월 동안의 긴 하락장을 이제 끝내고 상승장의 초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우리 벚꽃 축제처럼 우리 계좌도 꽃이 만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코스닥 중심으로 지금 자금이 빠르게 순환이 되는 그런 시장이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보통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요즘에는 거래 대금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뭐 에코프로 쪽에 자금이 쏠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테마 주식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개별 종목들입니다. 4월 달도 이러한 개별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 안에서 섹시한 종목들, 섹시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타이밍이란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 시장에서 원할 때는 이게 아니라 저게 더 좋다. 저게 이 지금의 시장에서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보다는 저것에 보다 더 관점을 바꿔서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순응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주식에 이 자산을 불려주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 더 빨리 쟁취하게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주는 제가 반사를 기대하라고 반사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반사.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번 주는 반사다.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와 사우디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중에 오늘은 사우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반도체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서 빨리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우디 관련된 내용이죠. 사우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주중에 방송 통해서 또 야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배경 설명은 시간상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EN 플러스, 아스타, 이오플로우,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몇 개 더 종목들이 있는데 두 가지, EN 플러스와 아스타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죠. 제가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N 플러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3월 23일 날, 목요일 날 TV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 통해 여러분들에게 사우디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사우디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받고 실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요즘에 종목들이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고 신고가를 가게 되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 종목 추가적으로 250억 전환사채 투자 공시 나왔고 여기서 한 번 더 상한가를 쳤죠. 자, 제가 목표가를 13,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12,980원까지 갔다가 금요일날 조정을 받았는데 이 구간대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 종목의 지지라인은 1,800원입니다. 1,800원의 지지라인을 꼭 기억하십시오. 금요일날 두 번의 장중에 조정이 있었는데 1,800원의 이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돌파가 나올지 1,800원이 깨질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EM 플러스가 살짝 조정받으니까 움직인 게 아스타입니다. 사우디 관련된 주식 중에 가장 매력적인 주식이 무엇이냐면 저는 아스타 같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차트가 미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외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상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완벽한 미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지지 않죠? 네, 이거는요. 이런 차트는 시장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차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000원권에 대놓고 그냥 사면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이게 깨지면 어떻게 할까? 깨지면 크게 빠져서 9,000원, 8,000원대까지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주식들이 안 깨지고 안전하죠. 네, 주가가 결국에는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종목들 요즘에 터지면 다 신고가예요. 아스타 안 끝났습니다. 자,
사우디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반도체, IT 관련된 부분을 봐야겠죠. 어제 미국 시장은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고 그 가운데 나스닥이 크게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나왔고요. 테슬라가 크게 올랐죠. 대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도체 쪽에 돈이 크게 들어왔고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테마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가는 반도체 시장이 있고 이게 1번의 시장이고요. 2번의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못 가는데 이 반도체 쪽에 테마가 형성이 되는 구간의 시장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지금은 후자의 시장입니다. 이 가운데서 신규 상장된 주식들, 이제 막 공모가를 회복하는 주식들이 또 신고가를 갔었죠. 자, 그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 미래반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래반도체 제가 임과 함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3월 28일 날 2만 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만 원. 왜냐면 지금의 트렌드가 반도체니까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은 고점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요. 요즘에는 그냥 이전에 고점 넘기면 신고가요. 자, 이전의 고점을 바로 시간의 단일가로 상한가 만들면서 넘겼고 네,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오면서 주가가 정말 단기간에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것 때문에 금요일 날 음봉이 그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월요일 시장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하락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수는 있겠으나 종합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게 죽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와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다. 숨고르기를 하는 게 반도체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노팀이죠. 나노팀도 2차 전지 또 IT 쪽에 열 방열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이죠. 이 IT 제품은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이 스마트폰 열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배터리가 빨리 죽죠.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전기차 쪽, IT 기기 쪽에 방열 관련된 기술을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게 나노팀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나노팀도 제가 31,000원대 말씀드리고 나서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오면서 38,000원 매도를 말씀드렸죠. 이와 관련해서 IT 기업들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TEF까지 TFE까지 제가 이 종목은 공모가가 1,500원이었는데요.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작년 10월 달, 11월 달은 시장이 엄청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약세 속에서 말 그대로 정말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공모가 이하로 계속 빠지기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주식들이 이제 반도체 때를 타서 공모가를 회복을 하고 신고가를 간 주식들이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반도체는 죽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다. 공모가 상단에 있는 주식들 또 공모가에 이제 회복해서 공모가 부분까지 다시 오게 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디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 근데 참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주식시장을 보시게 되면 참 또 독특한 현상이 하나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락장에선 절대 나타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코스피 대형주에 갑자기 거래 대금이 1조가 터지는 현상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갑자기 거래가 터졌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포스코 홀딩스가 거래가 1조가 넘게 터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 포스코 홀딩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금요일 주식시장에서 엄청 뜨거웠죠. 고가가 15%, 종가는 8%인데 거래량이 1조 4천억.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10년 만에 터진 거래량이에요. 10년 동안 이 정도 수준의 돈이 안 들어왔었어요. 포스코 홀딩스는 경기 민감주 아닙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다들 힘들다. 경제 안 좋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전부터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금리 고물가의 이 상황 때는 경기 민감주 원자재 관련된 주식들 잘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돼 있고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생성이 되면 가격에 거품이 끼게 될 텐데 원자재가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게 주가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미리 지금 포스코홀딩스에 돈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역시나 상승장의 초입이다라는 그런 것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전부터 어쩌면 상승장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하락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근거들이 제가 주장했었던 것들이 하나씩 뒷받침되는 현상들이 이제서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갔는데 여러분 특정 시기 때마다 주식시장에는 어떤 그룹이 크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21년도 그리고 22년도 때는 하락장이었잖아요. 이 하락장 때는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20년도에 크게 상승했었던 그룹주가 있었죠. 어떤 그룹이죠? 효성. 효성 기억나십니까? 효성 TNC, 효성 중공업 같은 기업들 한번 보겠습니다. 효성 TNC가 20년도 그리고 21년도 이때 동안 20년도 8월 달에 10만 원이었는데 21년도 7월 달까지 96만 원, 10배거가 나오게 됩니다. 1년 동안 10배가 오른 거예요. 근데 효성 TNC만 올랐냐? 효성 갖다 붙이는 종목들은 다 이렇게 올랐어요. 효성 첨단 소재도 올랐죠. 효성 중공업도 올랐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와 관련된 그룹이 하나 터졌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포스코가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에 주목하십시오. 포스코 그룹주가 1년간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의 서막을 알린 첫 번째 기업은 포스코 엠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포스코 엠텍이 예전에는 이렇게 섹시한 종목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뭐 대북 관련된 주식이나 아니면 히토류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때 테마 주식으로서 막 반짝반짝거리고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주식이었지 이 주식이 이렇게 거래를 터뜨리면서 추세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포스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탄력이 붙는 가운데서 포스코 엠텍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죠. 2차전지 리튬 관련된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와서 어떤 쪽으로 가고 있냐. 포스코 홀딩스도 거래 대금 터졌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포스코 ICT라고 하는 기업이 거래가 엄청 터졌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임강빈 위원과 함께 다양하게 반도체, 사우디 관련해서 또 포스코 그룹주까지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앞으로 또 많은 시간들 통해서 더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에 있어서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이 부분 해결하러 떠나볼까요? 고민 해결 시간 이어갑니다. 네, 전화 문자 활짝 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지금부터 접수 받도록 할 테니까요. 아래에 전화 그리고 문자로 여러분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합니다.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 어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41,600원 10%요. 41,600원에 10%. 그렇다면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우리가 이게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네. 친환경 종목이 좀 움직였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정지 풀리고 나서 핫하게 움직여줄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움직였던 것 생각했던 같아요. 것보다. 네네. 네. 그래서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여력을 좀 기다리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시는군요. 예, 단기 목표가하고 중기 목표가를 좀 알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하나솔루션 하면은 또 임강빈 위원이시고 시청자님 그래서 전화 참 잘 주셨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네. 바로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솔루션이 인적 분할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초가 갭을 24%, 그러니까 그 시초가가 새롭게 기준가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수익권입니다. 일단 차트를 볼게요. 자, 제가 이거 수정주가 전으로 차트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하나솔루션이 이렇게 갭을 뜬 겁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을 작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수익권이시거나 아니면 본전 부근에 와 있죠.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 정지가 되면 뭐 시청자분께서 아까 이런 말씀 주셨죠. 생각보다 조금 덜 움직인 것 같다. 뭐 따상을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시총이 8조 9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총을 좀 생각한다면 그러한 움직임은 당장 크게 나오기보다는 앞으로 올라간다면 추세를 만들겠죠. 자,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하나솔루션은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46,000원대 사셨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큰 수익 중이실 겁니다. 근데 단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좀 그렇게 노코멘트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뭐 올라가면 제 기준으로는 55,000원도 넘기고 6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종목은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솔루션은 8만 원 이상대 주가를 올해 한 번쯤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언제든지 시장의 테마를 탈 수 있고 뭐 EU 쪽에서도 2030년도까지 재생에너지 쪽 투자 뭐 50%까지 더 하겠다 얘기했고 미국의 IRA 법안이 이제 개정안이 발표가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하나솔루션이 지금 깊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굉장히 많죠. 하나솔루션을 굳이 단기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더 떨어지면 비중을 확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손장욱 씨 도움 되셨을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걱정 구간 아니다라는 판단이 좀 내려지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변곡이 있다거나 변동이 굉장히 컸을 때 연락 주시면 그때도 디테일한 부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 지금 구간 걱정 없이 좀 지켜보는 것으로 이렇게 전화 상담 맞춰보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솔루션 살펴봤고 포스트솔라가 그쵸 거래 정지 때 굉장히 또 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는 충분했다라고 그려지는데 그만큼 추가적으로 더 살펴볼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저는 삼성중공업을 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구매하셨구나. 예,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그때 37,200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비중은요? 예. 비중은요? 32%. 좀 비중이 넘었어요. 꽤 있는 가운데 굉장히 오래 들고 계신 거네요. 네, 그냥 오래 사두면 삼성이라는 그 회사 그것만을 믿고 그냥 오래 사두면은 좀 오르지 않을까 하고 사놓고 어디를 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6개월 전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어이가 없이 이렇게 됐어요. 올해 계좌를 안 열어보고 있다가 열어봤는데, 예. 3만 원대 샀던 이 삼성중공업이 지금 5천 원대여서, 네. 시청자님 그러면 한 2007년 혹은 2011년, 2013년 이 사이 때 진입이 된 건데, 일단 그 인내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박수를 쳐드리지만 수익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예, 이 부분 임강빈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드려야 위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께 저는 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트렌드나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라는 것을 겸비를 해서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크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성장성. 자, 아까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삼성이기 때문에 묻어두면 네.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삼성그룹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고 당연하죠. 삼성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고 전 세계 어딜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엄청난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가운데 삼성이 모든 걸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이 정말 잘하는 부분은 반도체 사업 부분이고 휴대폰 부분이고 가전제품 부분이죠. 삼성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전체적으로 매출도 크고 이익 규모도 큰데 거의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은 크게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추가적으로 파운드리 쪽을 더 해서 삼성이 크려고 하죠.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은 것들 격차가 지금 좁혀졌죠. 디스플레이 쪽도 중국 쪽으로 뺏겼고, 그리고 뺏긴 것 중에 하나가 또 조선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잘 나갔었죠.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조선 쪽도 같이 갔는데, 흔히 사양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용어 중에 사양산업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사양산업? 네. 네. 조선업이 사양산업이죠. 10년 동안 이 주식을 보유를 하셨는데 37,200원. 제 개인적으로는 조선주가 한 번은 크게 경기 민감주와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포스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스코 홀딩스가 10년 만에 지금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 부분은 예전에 2007년도에 포스코나 조선주들이 굉장히 잘 갔었던 그 시장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들이 쉽게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또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화학주, 원자재, 철강, 그리고 조선주까지 나중에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설명, 수급에 대한 설명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포스코 홀딩스가 10년 만에 거래를 터뜨리면서 지금 고점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이 시장이 과거에 삼성중공업과 같은 조선주들이 움직였었던 그 시장과 굉장히 흡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미포 조선이라고 하는 기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중소형 이 조선 업종이 살아날 수가 있고, 원자재 쪽이 나중에 상승했었을 때, 원자재 가격이 크게 거품이 꼈었을 때 조선주도 한번 크게 떠오르는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오랫동안 10년 동안 주식을 기다리실 수 있다면 10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업종, 거기에 선생님께서 10년간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삼성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투자하시기보다는 10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삼성중공업처럼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10배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신 투자자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사실 네. 너무 안타깝죠. 이게 방향은 딱 두 가지인데, 많은 시간 인고 끝에 기다렸지만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현명한 판단 그리고 때를 좀 더 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네. 판단해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네, 좀 더 기다려 보고, 예, 다시 궁금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중공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열어봅니다. 어떤 문자 보내주셨을까요? 인텔리안테크군요. 또 요즘 또 뜨겁게 윗방향을 그려갔는데 매수가를 보니까 68,300원입니다. 오, 비중도 30%. 헉, 위원님,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돼요. 팔까? 아니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네? 요즘의 트렌드는 신고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 딱 끄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끄게 되면 뭐죠?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주식은 팔 이유가 없어요. 바닥에서 이제 주식이 빠지지 않는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고가입니다. 거기다가 업황이 섹시한 트렌드로 딱 맞습니다. AP위성, 캔코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등 우주 항공 주식들, 방산 주식들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죠. 신고가 가는 주식 팔지 않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근데 물론 10만 원 같은 이런 라운드 피겨 있죠. 네, 10만 원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이런 가격대 오게 되면 한 번은 밀리게 됩니다. 밀렸다가 기간 조정 받았다가 다시 재돌파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제가 그어드린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대인데요. 이 구간대면 3월 28일에 양봉이에요. 3월 28일에 양봉. 9만 원 선이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조정받고 10만 원 넘기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10만 원 넘겼을 때도
저는 팔지 않고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고 9만 원이 깨지면 일부 비중을 축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만 원 라인 아랫방향의 지지 라인으로 보고 10만 원 라운드 피겨 돌파 시에는 조금 밀릴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되 쭉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 나눠보겠습니다. 수익 구간인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임강빈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나와주셨을 때 이 종목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JI테크이고요. 27일 날 매수가 진입이 됐고, 너무 예쁘게 위원님 당일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수익의 기회를 충분히 줬습니다. 자, 이 종목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파악하셨습니까? 자, 잘 보세요.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렸었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입니다. 뭐죠?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주식 이번 주에 이렇게 날아갔어요.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 주식의 공모가는 16,000원이었습니다. 자, 이 주식은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된 주식이고 반도체 업황이 다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미세 공정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19년부터 지금까지 특수가스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수가스 관련된 주식들이 매출과 이익 성장이 있었고 JI테크도 그 가운데 상장했었죠. 근데 상장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요. 하락장에 상장하다 보니까 공모가를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모가를 회복을 했고 신고가를 갔죠. 이런 주식들은 일단 올라갔었을 때 3월 28일 그리고 3월 29일이 살짝 반도체 쪽에 있어서 너무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과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살짝 꺾였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도 여전히 공모가 위를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아직 공모가 대비해서 얼마 오르지도 못했어요. 20%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것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반도체 주식들은 시장을 굉장히 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 관련해서 또 신고가 관련된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이 나가게 될 겁니다. 이 노란톡 들어오셔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신고가 종목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장중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 여러분들 많이 입장해 주시고 JI테크는 하단으로 18,000원 지지 라인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22,000원대 신고가를 쓸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고가를 다시 한번 좀 도전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면서 흐름 지켜보겠고요. 한 종목 더 보면 요즘 2차 전지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위원님께서 늘 2차 전지 방향성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라 이 종목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자, 에코프로 BM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에코프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에코프로가 일단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갔습니다. 3월 29일에 양봉의 하단인 한 43만 원대가 지금 잘 지지가 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자, 이 종목의 이제 기준되는 라인은 이렇게 끄면 되게 됩니다. 이 21만 원 가격,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를 하단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주식이 팔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주식을 잡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금요일 주식시장에도 LNF가 이제 LNF, 잠시만요. LNF. 네. 금요일 시장에서 LNF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갔잖아요.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주식들은 계속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주식을 가지고 뭐 2% 먹었다, 3% 먹었다, 10% 먹었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갈 때는 특정 구간이 있습니다. 차트만 봐도 21선이 계속 지켜지면서 가죠. 그리고 21선의 가격대는 가격이 21만 원 정도, 22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대가 지켜진다면 에코프로 BM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에코프로 관련된 기업들은 추세가 이제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구간대입니다. 4월 달에는 이 종목들이 신고가를 계속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이 구간에서 독수리 형태, 그러니까 고가권에서 옆으로 이런 차트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 쉽게 팔지 마시고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깨지게 되면 우리가 매도를 고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좀 때를 더 지켜보는 것으로 저희 정리해 보겠고 다음 주 공략주 들어봅니다. 4월의 첫날 공개되는 또 종목이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저는요, 10년 만에 온 이 사이클을 여러분들께서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10년 만에 거래를 터뜨렸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같이 거래를 터뜨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ICT입니다. 공약주로 포스코 ICT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공약주로 포스코 홀딩스도 말씀드리고 싶고, 포스코 강판도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많은데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중에 탑픽을 포스코 ICT로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코 ICT 어떤 기업이냐? 포스코 DX로 사명을 변경할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그룹 안에서 인공지능, 메타버스, 로봇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섹시 트렌드죠. 딱 지금 트렌드에 맞고, 그리고 10년 만에 포스코 그룹이 지금 몸집이 불어나는 가운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ICT는 뭘 봐야 되냐? 월봉 봐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을 월봉을 보게 되면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월봉이에요.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딱 선 긋겠습니다. 이거 월봉입니다. 2011년도, 2013년도, 2018년도, 2020년도 고점을 넘겼습니다. 10년 만에 거래 터졌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10년 만에 거래 터졌고, 포스코 엠텍도 10년 만에 지금 신고가 가고 있고,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강판도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에 전반적으로 23년도 상반기 때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디테일한 전략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포스코 ICT 지금 구간에서 봐야 하는 이유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는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11시 10분경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위원님 어떤 내용 위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지금 찍으면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JI테크 말씀드리고 나서 신고가로 가고, 미래반도체도 신고가 가고, 나노팀도 신고가를 가고, 그러니까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 위치와 자리와 그리고 시황과 재료와 모멘텀들이 이 쿵짝쿵짝이 다 맞는 기업들이 최근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사우디 관련해서 EN플러스나 아스타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갔는데, 이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있고 그와 관련된 재료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주식을 우리는 눈을 가지고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포스코 그룹주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 어떤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정권 안에서 그 정권과 기업이 유착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트렌드예요. 주식시장의 그 트렌드 안에서 그 몸집을 불려나가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3년도 지금 이때 포스코 그룹주가 어떤 특정 한 종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룹주 전체가 다 몸집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포스코 그룹주의 엄청난 시가총액 성장, 가격 부풀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무방통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잠시 후 11시 10분경에 펼쳐지는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혹은 MTN W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임강빈 위원의 사진 찾으시면 됩니다. 방송 중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임강빈 위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100이면 100. 다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MTN 방송에서 이 수익률 대결만 했다 하면 우리 조은정보 위원님께서는 내가 도전하겠다라고 늘 참가해주고 계시고 그 속에서도 역시나 성과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바로 어제 그게 있었대요. 그 위원님 뭐죠? 그 축하의 자리. 그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네? 시상식. 네, 시상식, 시상식이 예. 있었는데 조은정보위원께서 시상식에 또 참여를 해주셔서 방송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1위로서 끝맺음이 됐는데요. 자, 1위의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현재 시장 구간에서 수익을 쟁취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 오늘 또한 열려져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잠시 후 12시가 되면 무료 방송이 펼쳐집니다. 수익열전 1위 주식 3대 천왕과 함께하는 성공 투자 방법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수익을 향한 주식 활동이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으실 테니 그 성공 투자의 방법에 있어서 잠시 후 12시부터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위의 주인공 조은정보위원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의도 제가 공원을 걸어서 이 방송국에 오는데요. 정말 꽃이 활짝 폈습니다. 벚꽃이요. 우리 또 이하선 앵커께서도 오늘 또 의상도 아주 멋있게 벚꽃처럼 하셨는데 어떻든가요? 어떻게 계좌는 좀 벚꽃이 많이 피셨나요? 사실 이제 수익 열전이라는 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여의도 승부사 프로인데요. 2달 동안 우리 쟁쟁한 위원들이 함께 장을 겨뤘던 수익률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운이 좋아서 1등 했습니다만은 다른 전문가들도 위원들도 상당히 열심히 선전을 했고 그래도 뭐 제가 수익률로서 여러분께 증명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정말 기뻤습니다. 이 스튜디오예요. 어제 이제 그 스페셜을 했는데 여기에 온통 화환이 그냥 밀려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또 축하의 또 화환도 보내주시고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게 뭐 그냥 뭐 3월 한 달 동안 그 수천만 원씩 수익 냈다는 계좌 이제 척척 오를 때 진짜 전문가로서 보람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도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또 몇 가지 준비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할 얘기가 많을 테니까 부지런히 달려볼게요. 시장 이야기부터 좀 나눠봅니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을 보건데 위원님 이제 어느덧 그 지수의 전고 라인 부분까지 다시 또 그러니까 사실 박스이긴 한데 네. 그래도 시장이 가는 종목 위주로 가면서 그 안에서 선수 교체가 일어나는 건가? 네. 그 기류를 좀 잘 읽어야 하는 이번 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 계속 좋게 갈지도 궁금하긴 한데 그 전에 이번 주 어떻게 보셨는지 복습부터 해볼까요? 이번 주도 되고 또 3월도 되고 1분기 마감도 되고 그러니까요. 다 이게 클로징하는 그런 날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하선 앵커님, 네. 제가 1월 달 처음 나왔을 때, 자, 이제 기회 온다. 1월 효과 온다. 그러면서 제가 PPT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지금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어느덧 월봉으로 보면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거의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참 그때 외로웠습니다. 외롭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저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 편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결정적으로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스페셜 때 기법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면은 그냥 뉴스에 흥분하고 많이 오른 종목들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그게 수익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항상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월 달 여러분께 좋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황 전략을 제시해드려서 또 1분기 마감했는데 뭐 좋게 끝나서 또 좀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금은 결국 로테이션 장세입니다. 성장주 시대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로봇, 그다음에 또 반도체, OLED
그거에서 또 어제는 뭐가 갔죠? 예, 바로 원전이 했어요. 이런 섹터의 다 공통 분모는 뭐냐면은 성장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뭐 지금 미국 나스닥이 또 급등이 나왔죠. 테슬라를 그 쇼시로 해서. 근데 저는 상당히 저에서는 이제 좀 난감한 구간이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좀 지금 어려운 좀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취하기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전략으로 시장을 보는 게 좋다. 그렇게 스타카토로 치는 전략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낙폭 중소형주라든가 또 이제 시크리컬 관련,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 민감주 이런 쪽도 이제 서서히 우리 관심권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왜 재미가 없었냐면 지금 보게 되면은 저점 대비 10월달 저점 대비 16%, 1월달 저점 대비는 13%밖에 안 올랐어요. 그 저는 코스닥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 봉이 크지가 않죠. 그다음에 또 분기 차트를 볼까요? 이제 분기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봉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클리컬 코스피도 봐야 된다는 게 차트로 보면 나와요. 그래서 대략 열려 있는 게 한 2,7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FOMC 보자, 맨날 뭐 그거 보자 하는데 사실 이것을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코스피도 좀 기회가 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엊그제 재미있는 걸 좀 봤는데 이제 모 경제신문에서 지금까지 코스피가 못 갔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감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6% 그게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은 주가는 거래적 검증에서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미 그렇게 항상 타이틀로 나왔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주가가 바닥이 많고 서서히 코스피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은 참 이거 한번 일간 차트 보실까요? 제가 1월 효과 온다고 말씀드렸고 12월 달에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때 제가 외롭게 여러분께 기회다 말씀드렸는 데는 별로 귀담아 들으신 분들이 많지 않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코스닥은요, 저점 대비 지수를 봤을 때 지금 30% 올랐어요. 거래소보다 거의 더블이 올랐죠? 이제 지나고 나면 좀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왜 제가 좀 난감하냐, 경제 모드냐, 왜 스타카토냐, 미국 시장 나스닥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점 징후예요. 그 다음에 또 월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간도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이하선 앵커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수가 고점 부근에 와 있다. 특히 코스닥. 제가 1월 달부터 어떤 말씀은 코스닥은 850포인트까지는 크게 저항 없이 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850포인트 찍었어요. 이게 보면은 월봉상 20개월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적산병이 나오면은 이것도 과열권이죠. 저는 적산병 나오면 그때부터는 야, 이게 경제모드구나. 항상 그런 스트레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코스닥도 보게 되면 이제 많이 올랐고 또 이제 분기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럴 때가 매수 기회인 거예요. 예, 그런데 좀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2분기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스타카토? 단기 전략으로서 계속해서 수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시장 다음 주도 바라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어떤 시장에서든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하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타카토 전략으로 한번 보자라는 부분이니까 저희 좀 강의 시간으로 옮겨가서 그 방법들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분기가 시작됐잖아요. 제가 1분기 이제 PPT를 만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2분기 시장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또 전략 거기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 일단 2분기 시장 전망하고 전략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금융 리스크. 예? 소위 말해서 SVB라든가 CS, 도이치방크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제 투자 은행들이거든요. 금융 리스크를 극복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제가 이제 코스피도 좀 이제 관심을 두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6%다. 그게 다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죠? SVB, 제2의 리먼 사태 되나?
그것이 일간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경제지 다 그 타이틀을 장식했을 때예요. 저는 그때 매수를 외쳤습니다. 어떤 거였죠? 자, 1월 달, 12월 달에 안 좋으니까 막 다 공포에 젖으셨죠. 그때 저는 매수를 외쳐야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떤 거냐? 일단 이런 것들은 극복을 해 나갔고 이미 주가는 상당히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 리스크 그런 것들은 우리가 크게 관심을 안 써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시장을 그동안 계속 짓눌렀던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예, 그런 이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 지표 같은 게 아직도 견조하고 일단 CPI 그런 그 증가율도 그렇게 급격하게 리덕션이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염려도 서서히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금리도 이제 피크아웃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증시를 짓눌러 왔던 것들이 서서히 해수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2분기는 이제 어떤 전략이 취하면 좋느냐. 항상 그런 겁니다. 1분기는 많이 그때 2022년 많이 내렸으니까 기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저 효과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2분기부터는 아까 제가 분기 차트를 올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장대 양선이죠. 그럼 그때부터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탄력 둔화간에 진입했다. 그래서 중장기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던 게 뭐였죠? 제가 이제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월 달, 한 달 만에 1년 농사 짓고 1분기 안에 3년 농사 지을 거예요. 3달 동안. 다 약속 지켜드렸잖아요. 근데 2분기는 이제 그렇게 기저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위 말해서 대박 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전략이 유리할 듯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1분기 상승폭이 컸던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뭐냐면은 개인 투자들이 그쪽에 쏠림 현상이 일어날 때 뭐였죠? 대표 중에 삼성전자를 96,000원에 1조 8,800을 매수했을 때 그게 96,000원대 꼭지였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2차전지 로봇 AI 섹터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종목들이 저점에서 200~300% 올랐는데 말입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는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 상승폭이 큰 2차전지 로봇 AI 이런 데 좀 비중 축소가 오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중소형주라든가 에너지, 화학, 조선, 철강 이런 것들이 뭐죠? 바로 시클리컬 섹터입니다. 남들이 안 볼 때 이런 것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가라는 것은 항상 실적과 그런 성장세에서 가압을 해서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랜저 검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률을 보여야 될 때가 됐다. 참 왜냐면은 우리 화사님들 계시고 시장을 다 보셨겠지만 1월 달 좀 외로웠거든요. 또 2분기에서는 좀 이론적으로 좀 외로울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는 뭐냐면 대기업 투자 또는 M&A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 잘 아시겠지만 코난 테크놀로지가 SK텔레콤에서 최대 지분을 확보하면서 수백 프로, 700% 올랐잖아요. 그게 다 대기업 수학 효과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SBB테크라든가, 그 다음에 뉴로메카, 아직 그게 뭐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대기업에서 눈독을 들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섹터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금융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M&A 섹터 그런 것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예 그런 뭐 은행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도표를 보내서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는 게 제가 이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9월 달에 피크아웃 됐다. 그러면서 증가율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거 느끼시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모든 매스컴에서 이거 큰일 났다. C8의 증가율이 막 쇼크다. 더 많이 올랐다. 그리고 그때 역발상이어야죠. 이게 꼭지였고 서서히 감소되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가 이거 잘 보세요. 기준금리가 지금 5%가 이제 올랐어요. 5%까지 갔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금리를 볼 때 0.25%가 얼마 동안 진행이 됐냐면 1년 10개월 동안 진행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 차트는 안 나옵니다만은 1년 10개월 동안 조주의 단계. 그러다 보니까 차트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급히 올랐죠. 상승 에너지를 비추한 게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지금 0.25에서 5%까지만 어마무시하게 오른 겁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맨날 자꾸 이제 금리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때 피크아웃이 되냐?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아주 커야 2번 정도입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저는 끝날로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금융 시스템이 싹 좋지가 않아요. 그럼 금리를 팍 또 올릴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항상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동전의 양면성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메이저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그들보다 먼저 한번 우리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가고,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 뭐 금리 인하, 금리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인플레이션 우리가 확실히 잠재워준 건 아니고, 또 하나 뭐죠? 아까 보셨죠? 0.25%가 1년 10개월 갔어요. 그러면 경기가 좀 안 좋다고 뭐 FOMC에서 바로 금리 내릴까요? 이게 일정 부분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5%대 내에서 오르내리면서 스테이 하다가 이제 또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가 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한번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는 먼저 선행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여태 거의 보면은 뭐 4.5%까지 갔다가 지금에서 3.4%까지 빠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번 주에 양선이 나오고 있지만, 얘들은 이제 이게 빨간색이 음선이고 이게 양선이지만 여기서 전고점을 강하게 또 도파할까? 저는 그러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2년 만기 죄송합니다. 이것이 그 5%까지 갔다가 지금 4%까지 내렸어요. 25% 빠진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양선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전고점을 쉽게 돌파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파동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봐요. 감익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역실적 장세예요. 그러면서 12월 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 1월 달부터 이제 오르죠. 그러면은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중간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중간 반락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2월 달은 1월 달보다 기대치를 낮추는 그런 전략이 좋고 스타카토로 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2분기의 시작이자 또 4월의 시작인 만큼 어떤 전략으로 좀 시장 바라보면 좋을지 전망 그리고 예상 시나리오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시선을 옮겨서 한 주간에 어떤 맥점을 통해서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었는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뭐 종목도 좋지만 뭐 종목만 보면 야 이렇게 수익 났어요. 그럼 또 잘하는 생각하시니까 사실 제가 이제 뭐 수익열전에서 운 좋게 1등도 하고 또 방송국에서 주식 3대 천왕을 해주시고 이렇게 타이틀을 주시고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방송에서 좀 주식은 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에서 7 숫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7은요 행운을 뜻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 역전을 딱 보게 되면 행운의 여신이 제 편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인생 역전에 성공한 것은 바로 주식을 논리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보는 것은 물론 공부도 안 하고 뭐 뉴스 따라 하고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주식을 감정을 이입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뜻이냐면 많이 올랐을 때 야 내가 저거 안 사면 내가 소외되는 것 같아. 지금 따라잡아야 돼. 거의가 고점에서 잡습니다. 1월 달도 제가 취원에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짝 벗어나셔서 논리적이고 냉철한 이성적인 시각으로 주식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상위 5%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를 넘버 7보다는 넘버 5를 좋아합니다. 상위 5%에 들자. 또 하나는 5는 뭐냐? 바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는 거의가 틀림없이 시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그와 딱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어떤 수익을 냈는지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뭐 리튬 관련이죠. 2차 전지 뭐 잘 아실 거고. 자, 기술적 맥점 보실까요? 첫 번째 포착된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넘버 5에서 포착된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양양음, 역전대망처럼의 도지, 넘버 1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법, 맥점 잡는 법은 이따 제가 또 무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넘버 5만 여러분들 콕콕콕 찍어도 여러분들 다 수익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 49%나 올랐다. 이게 그 유명한 양양음 패턴이었죠. 자, 두 번째 또 보게 되면 센지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센지랩. 이것은 약간 변형된 건데 저점이 잡는 거거든요. 음선이 3개가 나오고 4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역전된 망치에 양선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거래가 감소하는 게 좋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 또 팁을 알려드리면 이 몸통, 양봉의 몸통이 짧을수록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 19% 정도나 이틀 동안 급한 상승이 일어났다. 또 하나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제이오입니다. 제이오 같은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나노 신소재라 해서 4만 원대부터 눈독을 들이게 16만 원이 넘었거든요. 4배가 갔어요. 그래서 CNT 도전제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가 여기였고 정말 이것도 부의 발동 2번에서 53%나 올랐고 또 최근에 포착된 게 어디냐? 바로 음선 세계였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때 많이 쫓아다니냐? 양선 났을 때 뉴스 나오고 누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물론 럭키하면 이때 수익이 나겠죠. 예, 그러나 이때 매수하시면 역시 수익이 많이 나시겠죠. 46% 올랐고 이 저점 대비는 거의 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이제 석경 에이트도 2차 전지의 숨은 진주인데 나옵니다. 굉장히 규칙적으로 나오죠. 상승한 대비 누르면서 양양원 패턴 이게 넘버 5죠. 그다음에 또 양양원 패턴 나오죠. 도지 이러면서 이번 주만 해도 이것도 40%나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하이딥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양음 나왔었죠. 양양음. 그다음에 또 양음 나오면서 이것도 한 18% 정도 급등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하이딥도 바로 그런 거고요. 또 이제 저점에서 잡은 게 바로 스튜디오 미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놓치시면 안 돼요. 음성 계속 나오고 노란색이 이제 나올 때 이것도 우리가 포착해서 15% 수익이 났다. 고점 거의 없죠. 다 저점에서 이렇게 남들이 안 볼 때 매매를 하시면 참 수익이 잘 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 TFE가 있습니다. TFE는 제가 사실 수익 열전, 예, 거기에서 1등 만든 그런 효자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선이 몇 개죠? 4개 나오고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관심권이죠. 결정적인 맥점은 어디냐? 그 유명한 양양음 도지 또 나오죠. 주식 되게 쉽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참 이따도 많이 무방이 오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는지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한 61%나 단기간에 올랐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나리아 바이오. 이것은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건 목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이때에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시장님들 이것도 또 나오네요. 뭐죠? 양양음 패턴.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예, 이것도 그래서 예, 이번 한 31% 이번 주 수익 났고 최저점부터는 137%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저희 맥점에 대한 부분들 보다 큰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잠시 후 심화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 보다 심화 시간으로 황금 맥점 잡을 수 있는 방법들 구체적인 공부 타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수익률을 어떻게 차곡차곡 쌓아갔는지 계속해서 또 즐겨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주셨네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또 공부 열심히 해봐야죠. 4월이면은 새 출발이니까 뭔가 내 계좌의 수익률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만들어져 갈 테니까 더 열공의지가 샘솟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는 요즘처럼 기분 좋은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외람 때지만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그 방송에 입사한 지가 딱 3년 3개월이 됩니다. 첫 일성이 뭐였냐면 제4차 산업혁명주 성장주를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무덤덤하셨습니다. 또 1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도 제가 이제 낙폭 성장주 특히 10월 달, 11월 달 그때 상장한 그런 종목들은 수급에 의해서 그때 이제 많은 우후죽순으로 상장했거든요. 수급에 의해서 펀더멘탈 대비 어떤 그 자기 그 본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노리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또한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다양한 우리 머니투데이에는 다양하신 그런 칼라를 가진 어드바이저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다 그런 분 많이 계신데 저는 항상 개인투표로 해서 하나의 기준이 있답니다. 전문가는 수익으로 말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참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래도 그 쟁쟁하신 분들과 경쟁해서 그래도 뭐 운이 좋게 수익으로 증명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좌는 어떤가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모시면서 저는 뭐 옆집 아저씨처럼 그냥 있는 말씀 다 드립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 개인투표들 안타까운 것이 주식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내 계좌 수익인데 나의 선택, 나의 매매 습관 그것은 혹시 떨어지지 않았나요? 수익인데요. 그래서 저도 인생 역전에 성공한 전문가로서 진짜 개인투자들을 실계자 많이 되시는 응원해드리고 그걸 또 제가 많이 여러분께 기법도 알려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딱 이겁니다. 키워드는 대중에서 좀 멀어지시라. 철저히 공부 좀 하시라. 남들이 안 볼 때 많이 소문난 자체에 먹을 게 없는 거고 오죽하면 여러분들 소문난 자체에 가면 뽀드득 나면서 설거지밖에 못 하잖아요. 왜 그것도 아직도 거기에서 머물러 계시는지 조금만 생각만 바꾸시면 될 텐데 예,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이 안 볼 때 그 기술적 맥점에서 선점하게 되면 그 선점 효과에 의해서 내 계좌 수익은 엄청나게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심화학습,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례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게 이제 삼성에서 이제 그 590억을 투자해서 그때부터 주가 슈팅이 나왔죠. 그게 바로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로봇 테마 간다라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거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략한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평선에 밀집하고 또 대기업에 투자한 아까 제가 대기업 말씀드렸잖아요. 그 M&A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해서 상한가 초타 319% 나왔고 그 다음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보실까요? 2월 중순이었는데 여기서 상승한 다음에 계속 누르죠. 그래서 음선이 세가 나왔을 때 이때 또 한 번 포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112%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보자. 반도체에서도 여러 섹터가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에서 파운드를 넘겨야 할 때 공정을 최적화하는 걸 디자인 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디자인 하우스가 있고 패키지가 있고 막 여러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디자인 하우스에서 독보적인 기업이 뭐냐면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런 자리죠. 저는 이 종목 처음 상장할 때부터 정말 여러 번 공략해서 좋은 수익도 냈는데 함께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포착돼가지고 가온칩스 같은 것도 한 173%나 수익이 됐다. 제가 이 종목을 1월 달에 굉장히 어려웠던 질곡의 구간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2시에 뭐 화상 연결도 있거든요. 저는 이 종목이 본질 가치로 봐도 3만 원 간다고 본다.
이럴 때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38,000원까지 갔네요. 그 약속 지켜드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펀더멘탈 대비 가격의 기회를 보시자. 주가는요. 이렇게 이제 가장 제가 지금 황금 100점 전략은 뭐냐면 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테크니컬의 그 방법이고요. 사실 유구한 시간을, 그 긴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결국 주가는 펀더멘탈을 수렴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매수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매수들 안 하시죠. 대부분이.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죠. 누가요? 상위 5% 분들이요. 예. 바로 이렇게 해서 가온칩스도 좋은 수익이 났다. 아까 잠깐 스키핑 했는데 뉴로메카도 역시 마찬가지죠. 뉴로메카도 이것도 완전 저점에서 310%. 뉴로메카 여러분 이제 귀가 아주 다 익숙하시죠? 왜 익숙하실까요? 다 아시잖아요. 뭐 인디하고 모비, 치킨 튀기는 거 좋은 정보 딱 이렇게 선자한 얼굴 보면 어이 저 사람 저기 뭐야 맨날 치킨 생각 안 납니까? 협동 로봇에서 이렇게 해서 저 대기업에서 인수한다 해서 이게 급등 나왔죠. 또 여기서 양음량 패턴 이거 다 보실까요? 양음량 패턴. 우리는 절대 이럴 때에서 매수 안 합니다. 눌렀을 때 하니까 수익이 잘 나다려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금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나갈까요? 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까 황금 최근 것만 보실게요. 또 뭐 오래된 거 뭐 수익 몇 프로다 그 중요한 거 아니고 기법이니까 보세요. 양양음 넘버 5죠. 그 다음에 또 양양음 횡보이 넘버 5죠. 이게 계속 포착되는 황금 100점 전략 넘버 5란 말이에요. 이것도 초단기 83%가 올랐네요. 뭐 회사 내용은 다 아실 거니까 뭐 이것도 넘어갑니다. 또 하나 2차 전지 장비에서 이게 뭐냐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하거든요. 탑머트리얼. 이것도 처음에 상장했을 때 저점에서 수익도 많이 냈던 거고 지나고 또 최근에도 계속 여러분께 제가 이거 보셔야 된다. 1월달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1월달 낙폭 성장주 신규 상장주를 보시는 게 그때는 가면 안 잡히셨지만 이제 지금은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189%나 올랐고 또 이제 뭐 지혜는 에너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많이 올랐대요. 저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좋아하시는 종목이 있고 저는 이렇게 제 4차 산업혁명주 남들이 안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레인보우라든가 가온칩스, 탑머티리얼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아하는 그 스타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저스템은 뭐냐면은 바로 이것도 이제 신규 상장주죠. 10월달, 11월달 상장된 건데 이것도 어떻게 돼요? 완전 저점에서 137% 올랐죠. 이게 뭐냐면 반도체 공정에서 미세 공정이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바로 온도, 습도 제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지 같은 오염물질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최근에 또 포착된 것도 바로 여기서 음선 4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강세행턴 나왔을 때 포착이 됐네요. 예, 참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 전지에서 숨은 진주를 했던 게 바로 삼화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보통 삼화 알루미늄 하면은 뭐 조일 알루미늄 그것처럼 저거 산업재 보통 이렇게 쓰는 알루미늄 생각하시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것은 2차 전지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회사다. 국내에서 독보적이다. 국산에 성공했다. 키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황금 100점에 포착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님들께 어떤 말씀 드리냐. 자, 2차 전지에서 숨은 진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묵은지 담읍시다. 이거 긴 시간 동안에 120%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 돼요. 이제 또 이런 종목이 이제 뭐 아까도 4월달에 좀 어렵긴 어렵겠지만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도 있으니까 관심에 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포스코 MTG 있죠. 최근에 슈팅이 나왔는데 포착된 게 바로 여기에요. 양음량. 근데 이것이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황매기는 보통 당일에서 5일부터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조금 좀 무색하죠. 그래도 뭐 내리지 않고 저점 대비 내리지 않고 이거 좀 급등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가장 좋게 시세가 됐던 게 바로 JI테크예요. 이건 차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JI테크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나 보실까요? 이게 보통 다 양양음이죠. 이때 포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2평선 밀집이죠. 한 번 시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여기서 포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결정적으로 양양 패턴에서 하루 잠깐 누르기 때문에 슈트 나오는 거죠. 그 마디마디
저점에서 잡아서 이것도 한 95% 정도나 상승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출산 그 대책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꿈비라는 회사거든요. 꿈비도 잡을 때도 뭐 많이 올랐을 때 잡는 거예요. 회자될 때는 물론 수익도 납니다. 나는데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익률, 이득 구간은 그만큼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죠? 저점에 잡는 거예요. 저점을 잘 잡아주는 게 뭐죠?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음선을 노리라. 1, 2, 3 음선 3개가 나옵니다. 내용 아셔야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린이 고급 그 가구라든가 어린이용, 그 다음에 매트 같은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대책 수혜지도 되고 또 하나 나옵니다. 양음. 이거 넘버 4예요. 이때부터 또 한번 슈팅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지지난주에 추천했던 거 이거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에이스 들어가는데 정말 아무리 얘기도 안 나왔을 때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게 바로 파인서키트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파인서키트. 자, 보세요. 저는 이거 보았을 때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예, 자본금이 11억인데 위에 보실까요? 영업이익이 52억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25,500원 하는 것이 어디까지 내렸어요? 11,000원대까지 내렸어요. 이것은요, 여러분들 노란톡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노란톡 그다음에 또 아침 8시부터는 선물 보따리 계속 여러분께 강조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거 초단기에 75% 났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드렸고 주봉 쪽도 보실래요? 자, 주봉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강세 형태형 음봉 3개 다음에 이럴 때 잡아야 수익이 많이 나죠. 그래서 항상 오늘 제가 여러분께 여러 말씀을 드리고 수익 열전 1등 한 것도 바로 이렇게 맥점 공략을 잘하면 되고 여러분 또한 실전 매매에서 이거 적용하게 되면 계좌는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추가 전략 세어봤고요. 4월은 또 어떤 종목 위주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윤님, 네.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고 나온 종목은 DXVX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과거에 캔서랩이었고요. 현미약품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DXVX로서 어떤 종목인지 어떤 가격 전략도 만나볼 수 있을지 잠시 후 12시에 시작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주식 3대 천왕 더하기 이제는 수익 열전 우승이라는 부분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성공 투자에 대한 비법 오늘 알려주십니까? 네. 참 제가 안쓰러운 것은요. 이렇게 좋은 장에서 아직도 소외되신 개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뭐 좀 기분이 약간 업돼서 사실은 저도 감정이 있으니까 요즘은 너무나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수익 열전 1등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뭐 3대 천왕이죠. 게다가 가장 제가 해피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적중률이 92%라는 겁니다. 아침 방송 월요일 날, 목요일 날 그대로 한 거고 손절한 종목 딱 3종목인데 사실 한 종목만 제대로 손절가 다 급등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급등 나올 때 손절이 됐지만 이런 적중률이 높다는 거고 하나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는 패밀리 분들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계좌의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은 오늘 그냥 아무리 벚꽃 구경도 좋지만 계좌의 벚꽃을 피우실 분들은 오늘 무방에 꼭 오셔서 좋은 정보 성장과 함께 가십시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께 제가 통 큰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 될 겁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거예요. 좋습니다. 통 큰 선물 여러분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W 혹은 MTN 밴드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4월의 첫 거래일까지도 여러분 꼭 파이팅 넘치는 응원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